올라갔다가 바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잡고 승현이는 너무 음악밖에 모른다. 안 나간다. 음악만 한다. 친구도 없다. 친구도 없다니. 가성이 이렇게 후져도 돼? 진성을 하면 돼. 숨을 쉬어 이거요? 그리고 내뱉어 네, 안녕하십니까. 거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우리 동네에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보자마자 심장이 막 떨렸습니다. 이승윤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윤도현의 기타 등등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 거 얘기 좀 합시다 해서 드디어 승윤 씨 모셨는데 네, 그 앨범 나왔죠? 2CD. 네 맞습니다. 29곡 들어있어요. 곡수가 그렇게 많으면은 그걸 다 재녹음을 한 거죠? 네네. 얼마나 걸렸어? 정확히 시작하고 1년 걸렸어요. 1년. 작년 2025년 5월부터 시작해서. 활동도 되게 많이 했는데 네네. 그 녹음을 활동 중간중간에 한 건가? 네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쉬지를 못하고 계속. 작업이 사실은 제 메인 테마였는데 갑자기 외부 일정이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페스티벌도 네. 많이 있었고 작년에 뭐. 좀 쉬어가려고 그랬는데 쉬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됐구나. 네네, 그렇게 됐어요. 찾아봤는데 곡들 보니까 전에 발표했던 곡 또는 공연에서만 했던 곡 다 재녹음하고 네. 어떤 곡은 예전 보컬하고 지금 보컬을 이렇게 믹스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좀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네, 일단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정규 4집인데 그 앨범 이름이 영집. 4집? 네, 4집. 네 번째 앨범인데 이름을 영집이라고 지었습니다. 10년 전에 방구석에서 앨범을 만들어서 제 음원 사이트에 올렸다가 한 5년 전에 다시 내렸어요. 이거 너무 다시 하고 싶다. 내린 이유는 제가 좀. 처음 냈을 때부터도 사실은 클럽 공연이나 어딜 갈 때 명함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음악을 합니다라는 필요에 의해서 앨범을 냈었다가 완성도가 아쉬웠나 보다. 네, 완성도도 완성도고 진짜로 녹음한 건 목소리, 어쿠스틱 기타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다 미디로 막 어설프게 했던 거라서 언젠가는 다시 완성시켜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렸다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페어가 된다 해도라는 앨범을 낼 때 제가 그 앨범을 1집으로 할지 2집으로 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정식으로 제가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녹음해서 만든 첫 앨범이니까 이거를 1집으로 카운팅을 해야겠다 하고 이전 노래들을 다 그냥 영집이라고 애칭으로 제가 불렀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앨범이 시작일 수도 있는 그런 앨범이네.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활동들을 다 응집시켜서 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어떤 선포, 네. 그 느낌이 좀 있네. 제가 그 이후에 또 2집을 내고 3집을 냈었어가지고. 그리고 베스트 앨범 느낌도 있는데 좀? 그동안 했던 거니까. 네. 물론 베스트 앨범이란 거는 활동 오래 한 다음에 대부분 내지만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이게 나의 베스트다. 근데 아닌가? 1, 2, 3집도 다 좋아가지고. 그래? 네. 다 베스트들이어가지고. 미안하다. 저한테는 제일 좀. 그렇게 녹음을 1년을 걸려서 하고 근데 자꾸 뭐 일이 생기니까 하려다가 멈칫 이러는데 이게 그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앨범에 대한 어떤 열정이 얼마나 컸길래 이렇게 이 어려운 작업을 해냈나 그 질문도 한번. 어쨌든 제가 올렸다가 내린 노래는 12곡이었고요. EP들로 냈던 노래들, 음원 사이트에만 있는 노래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왜 다시 내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만든 노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그냥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을 실존하게 만들고 싶었던 건 있었고 29곡 중에 드럼 녹음을 한 노래가 하나밖에 없어요. 데모에 가까운 음원들인 친구들이어서 그 전에 개인주의라는 노래 하나만 스튜디오에서 드럼 녹음을 했고 그 전에는 다 뭐 샘플을 붙인다든지 스튜디오에서 킥, 스네어 뭐 이 정도만 받아와가지고 미디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한다든지 했어가지고. 그럼 이번에 다 리얼 드럼으로?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노래로 앨범으로 너무너무 만들고 싶었는데 처음 하입을 받고 그걸 곧바로 해버리면 좀 약간 당위성이 떨어지고 저의 노하우도 없고 그냥 사실 자본만 들어간 제가
아직 컨트롤할 수 없는 음. 어떤 영역에서 만들어진 앨범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경험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앨범으로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서. 야, 그럼 그동안에 어쨌든 활동이 쭉 프로덕션을 딱 해놓고 이제는 녹음해도 된다. 이 곡에 대한 이해도나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이제 세상에 내놔도 된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네. 이제 속이 되게 시원하겠네. 시원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섭섭한 건 어떤 것 때문에 섭섭해? 되게 오래 품었던 것들이다 보니까 아. 그리고 또 10년 전 가사들 막 이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또 지금의 제가 또 소화해내고 또 지금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거는 맞닿게 또 조금 변한 거는 인정하고 이런 마음가짐의 작업을 하느라고. 이 마음을 사람들이 알까 싶은데 일단 나는 알아. 나도 10집 앨범 녹음 끝났는데 원래 녹음 끝나면 아 드디어 끝났다 하고 끝이어야 되는데 정말 애정이 많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끝나니까 아 녹음실 이제 안 가나? 가서 녹음하고 싶은데 또 제주에서 녹음을 했거든. 네. 바닷가 탁 보이는 데서 그러다 보니까 아쉽더라고. 뭔가 녹음 끝났는데 그런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타이틀곡이 2곡이던데 네네 맞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퀄리티가 훌륭해서 네. 주사장님한테 얼마 들었냐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가 드냐 네. 물어볼 정도로 잘 만들었던데요. 그 아이디어 같은 거는 감독님 아이디어 아니면은 승윤이가 많이 개입을 한 아이디어인지. 아니요, 저는 사실 뮤비 같은 경우는 대화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냥 감독님이 찍어주시는 대로 하는 편이에요. 그냥 여러 창작자들이 같이 만드는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싫어요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 뮤직비디오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난번에 그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네네. 컨텐츠 만드는 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는 것 같은데 공연 영상 아니면 뮤직비디오 이런 걸 보고서 막 음악을 하고 싶다, 나도 저기 서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어가지고 잘 만들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승윤의 가치를 더 올려주는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 승윤이가 얼마 전에 네. 박기란 그 새로운 브랜드 페스티벌형 단독 공연 좀 특이한 공연을 만들어서 한 걸 보고 네. 아 뭔가 또 어떤 활동을 할지 좀 기대가 된다. 박이라는 공연을 했는데요. 제 어릴 때부터 로망이 야외에서 뚜껑 없는 네, 뚜껑 없는 단독 공연. 그렇지. 네, 그런 걸 보면서 뚜껑이 없어야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언젠가는 해야지 이렇게 그냥 그때 어린 아이 같은 그냥 염원이었다면 이제 점점 공연을 경험하면서 공연을 소위 말해서 뚫는 이 루트가 길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여기 하고 그 다음 뭐야? 여기 공연을 뚫는 공연장 뭐 여기서 한 다음에 이 다음은 요 규모, 그 다음엔 여기 이제 뭔가 순차적인 어떤 네네네네. 오케이. 네.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영역의 점을 찍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는데 그걸 되게 실행을 했네. 네, 그거를 이제 발전시키고 대단하다. 발전시키다가 일단 야외에서 단독 공연을 하는데 부스도 있고 깃발도 막 날리시고 보다가 그런 쉬고 그림을 싶으면 쉬고 생각했구나. 예, 쉬고 싶으면 쉬고 막 놀고 싶으면 놀고 이런 공연을 하고 여기까지만 생각했다가 혹시 가능하면 게스트분들까지 오시면 사실 하루를 더 길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볼까 막 이렇게 머리로는 했는데 사실 이게 구현하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거라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마음을 모으다가 타이밍이 딱 맞아서. 아니 그 페스티벌을 만든 거네. 근데 페스티벌이라고 칭하기에는 좀 이- 송구한 게 제가 어쨌든 뒤에 단독 공연을 2시간 반을 하니까. 2시간 반을 했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앨범 가지고는 어떤 거 할 거야? 너무 궁금해. 뭘 해야지 하면서 낸 앨범은 아니었어가지고 약간 제가 0집이라는 걸 작곡했을 때 시절부터 1집, 2집, 3집을 내고 지금 이 순간까지의 어떤 약간 원을 그리고 약간 이 이야기를 좀 잘 마무리하는 방구석 음악인 뭔가 이런 이야기로만 계속 살아왔다 보니까 뭔가 잘 마무리하는 느낌의 앨범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만든 거라서 뭘 해야지. 마무리한단 말은 팬들이 들으면 심장이 덜컥하는 얘기여서 그렇다면 그 매듭을 마무리랑- 짓는다
매듭도 그래. 그렇다면 수건 사업을 해냈다. 수건 사업을 해냈다. 아무튼 이 곡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앨범에 대한 어떤 활동들이 뭐 10년, 20년 그냥 쭉 이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나는 개인적으로 있고, 왜냐면 얼마나 이게 힘들게 만든 앨범인가라는 거를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서 그 생각이 들고, 무대에서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 승윤이가. 위험한. 조명을 타고 올라가거나 객석에 뛰어간다거나 뛰어든다거나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나 봐. 스테이지 액션 같은 거에다. 사실 이런 거 이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 종종 있긴 한데 어. 그 아슬아슬한 어떤 욕심이 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어. 스테이지 액션. 아니 나도 예전에 해봤는데 네. 그 위태위태한 그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했거든 그런 거. 위험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마음인지. 클럽 공연을 할 때도 많이 들어가서 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객석에 객석에 뛰어들어가서. 규모 있는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딱 그 시점이 코로나여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함성도 못 들어봤고. 마침 조금 규모가 커지려고 했는데 네네네네. 박수 소리만 듣고 여기서 딱 거리감 있게 하다 보니까 아하. 좌석도 하나씩 뛰어 앉았고 막 이러다가 음. 붙어지고 저도 가깝게 가고 이제 하나씩 리미트가 해제되면서 펜스 앞에 한번 가봤다가 콘솔까지 한번 가볼까 콘솔도 가보고. 놀이구나 하나의 네, 놀이. 근데 또 너무 밀집도가 높으면 이거는 안 된다 하긴 하는데 아니 저번에 엄청 높이 올라갔던데 어디에서? 그것도 박이라는 제 공연에서 그래 네. 거기서 그랬다 맞아. 저희 공연이니까 저희 연출 감독님, 저희 안전 감독님, 뭐 수행팀 모든 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안전모 쓰고 나름 지킬 거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네. 미리 다 네. 이렇게 그래도 얘기해놓고. 네, 그래서 이거 고리를 걸고 한 발씩 움직여라. 대신 좀 가오는 안 날 것이다. 근데 저는 가오 안 나도 괜찮으니까 걸고 한 발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 하고 났더니 좀 속이 시원해? 너무 약간 제가 인간 드론이 된 기분이어서 위에서 관객분들을 본다는 그 기분이 그래 맞아. 위에서 보면 또 이 뷰가 다르니까. 네네네. 예전에 크레인을 타고 객석 위를 쫙 가는 그림을 그렸어. 올라갔어 크레인에. 올라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노래를 못할 정도로 겁이 나. 네.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는 데다가 난간이 좀 낮으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 데서 올라갔다가 바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잡고 잔시멘트 바닥에 스치라고 멋있게 보이고 싶었는데 뭐든 망했지. 포기해야 되니까. 승윤이가 이제는 데뷔한 지가 얼마가 됐지? 제가 13년이라서 13년? 네. 13년. 그럼 그 싱어게인은 몇 년 전? 그거는 20년 말. 6년. 근데 느낌상 싱어게인이 한 20년 전에 한 것 같아. 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경연 프로를 통해서 배출된 아티스트들은 사실 그 경연 프로의 그늘에서 또 양날의 검처럼 참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딜레마에 빠져서 본인들의 오리지널 음악들을 잘 하기가 힘든 그런 어떤 현실이 대부분인데, 이승윤은 경연 프로 딱 끝나고 과감한 그 음악성을 보여주더라고. 그거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승윤이 있다라고 난. 근데 어쨌든 이승윤은 어떤 것을 모방하거나 이런 거하고 너무 안 어울려. 그런 거 어울리는 사람도 있거든. 저 사람의 계보를 이어간다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날 이승윤을 봤더니 이승윤이야 그냥. 뭐가 어떻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이승윤의 강단 또 이승윤의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어떤 마음이었는지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대단한 거 해놓은 거야 사실. 그 커버곡들을 듣고 싶어 해 다. 그렇죠, 맞죠. 그거 안 부르면 왜 그걸 안 부르고 갔어? 왜 우리 YB 왜 오필스 그걸 안 부르고 갔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벗어났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 그냥 그 당시에 프로그램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러 나간 거였는데 여기서도 내가 아무런 그게 없으면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였는데 진짜 그냥 이제 마지노선이다. 네네네. 그런 마음으로 나왔구나. 네. 그래서 한 1라운드 정도 통과하면은 그래도 내가 나 혼자 우기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 정도를 검증을 받으러 나간 거였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저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음악 세계가 있으니까 이번 영집처럼 29곡
있는데도 스튜디오에서는 드럼 하나밖에 못 해봤고 저는 막 너무 하고 싶은 게 지금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서. 드럼 하나 사라. 네? 드럼 아, 하나. 네. 집에다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생각해. 내가 저 드럼 때문에 몇 곡을 다 지금 녹음했지 이러면서. 어쨌든 딱 그 직후에 요게 내 인생의 피크다. 아. 요거 지금 오늘 하루 즐기고 나는 요거를 욕심내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저는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를 1년 동안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1년 동안은 어쨌든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고 또 계약도 돼 있고 하니까 경연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그게 종료된 다음부터는 저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대단한 안 거야. 부르고 앨범을 내고 1집을 내고, 그래서 0집을 제가 그 직후에 바로 안 냈던 게 좀 설득력이 있은 다음에 0집을 내고 싶었는데 1집을 내고도 아직은 조금 애매했고 2집을 내고 또 해야 될 게 있었고 3집을 내고 이제 조금 이런 음악을 너가 진짜 하고 싶었구나 좀 이제 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0집까지.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하다 보면은 본인도 어쨌든 주변을 둘러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그걸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게 진짜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승윤의 그 음악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 그 아까 주 사장이 그러는데 승윤이는 너무 음악밖에 모른다, 안 나간다, 음악만 한다, 친구도 없다, 친구도 없다니. 뭐 이러더라고. 앨범 같은 걸 내면 어. 보통 이제 축하한다고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다 앨범을 같이 만드는 친구들이라서 축하 연락 같은 걸 저는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도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좀 이렇게 좀 어울리는 음악인들이 없어? 만나서 이제 대기실에서 대화하고 이런 친구들은 있는데 사적으로 만나고 이런 팀은 몇 팀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어. 네네네. 이때 친구. 아유, 이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걱정하더라고. 너무 친구가 없다 이러면서. 그럼 여가 시간에는 뭘 해? 여가 시간에는 사실 별로,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의식적으로 산책 같은 거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말에 좀 맛있는 거 취미나 뭐 먹고. 이런 게 없어? 취미가 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 게임, 핸드폰 게임? 네, 퍼즐 게임, 재미없는데 시간은 빨리 가는 그런 게임. 시간 죽이기 게임 하는구나. 네네, 그런 거. 다른 거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이런 건 아직 없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음악에 미쳐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다른 걸 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무대에서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 네, 그거 하고 거기다 다 나면 쓰고 나머지 네. 시간은 네, 좀 충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조용히. 거의 한 5년 동안 앨범 4개 내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5년 동안 4개면 네. 많이 달렸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저도 취미나 여가를 좀 해야 오래 음악 할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 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에만 집중할 네. 때가 있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것저것 또 해보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인생이 살아보니까 짧아서 나중에 아쉬움이 생기면은 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난 해보기를 추천하고. 그 전에 그 해외 페스티벌 나간 것도 봤어. 네, 어디 유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체코. 체코. 네. 체코 공연은 처음이었지. 아예 네. 어땠어? 사실 저희 가서 진짜 아마 궁금해. 그분들도 좀 어. 저를 오해하고 초청하신 것 같고. 뭐 어떤 걸 오해하고? 아니 너무 큰 무대에 제가 섰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 알고 부르신 것 같고. 가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체크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무신사홀에서 하는 어떤 공연에서 하는 걸 보고서, 근데 제 팬분들이 많이 오셔서 진짜 팬이 많은 걸로 오해를 하셨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자가 와서 봤나 보다. 그거. 네네네, 좋게 봐주셔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가는데 너무 큰 페스티벌이어서 사실 막 스팅도 하고. 왜 그런 데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는 페스티벌 무대가 있고 부대 시설이 진짜 많아요. 막 꼭 공연뿐만이 아니고 음악이 완전히 메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페스티벌, 토탈 컬처 토탈. 페스티벌 같은 네, 그래서 거구나. 딱 현실적인 관객 수 앞에서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큰 페스티벌에 가서 현실적인 관객 수 앞에서 공연을 하고 되게 즐거운 경험이다. 요즘에는 K-팝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음악 자체가 네. 외국 사람들한테 좀 어필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승윤이 케이스는 어땠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현지 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되게 감사하게 한국에서 좀 많이 와주셨고요.
팬들이 다 가신 거야? 아마 체코로? 제가 처음 막 하니까 뭔가 응원해 주시러 와주신 것 같아요. 몇 분이나 오셨어 한국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략. 제 눈에는 한 그래도 한 50분, 100분은 와주신 것 같은 진짜 느낌. 많이 왔네 네. 그러면.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다 유럽 분들이 계셨는데 어. 시작할 때는 거의 한 3줄 이렇게 어. 있었는데 조금씩 그래도 차는 그 느낌을 보면서 하니까 좀 짜릿한 그 약간 어. 팔짱 낀 저 키 큰 아저씨를 한 번씩 그분을 이렇게 손을 들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점프를 뛰게 하고. 그 기분이 재밌- 이야. 나는 사실 승윤이를 이제 좋아하고 승윤이 음악 행보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넓게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해외도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자주 나가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 충분히 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서 이번 앨범 발표 계기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영어가 안 돼가지고 영어 못해도 돼.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커서 굳이 뭐 영어로 뭐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영어를 잘하면 이점은 있겠지만 못한다고 해서 그의 음악이 그들에게 어필이 안 된다.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더라고. 체코 가봤고 또 어디 가봤어? 대만, 대만. 일본 네. 거긴 어땠어? 어, 거기도 비슷해? 근데 대만, 일본은 한국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네. 객석에? 네, 네. 그 좀 해외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 성민이 형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 우리 세대가 좀 그게 있어. 아. 미제 좋아하고 막. 저는 일단 아. 한국에서 제가 하는 음악 세계를 이렇게 딱 하는 게 사실 되게 큰 목표. 목표였었어가지고 이제 영지까지 하는 요거에 집중하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휴 했다 이런 느낌. 아, 나는 어떻게 그 지방 갔다가 가더라고. 승인이 오늘 만난다고 해서 쭉 들어봤어. 그래서 승인이는 승인이만의 되게 창적이고 개성이 뚜렷한 승인이만의 이야기고 근데 어디에서 영감을 받을까? 음악 만들 때? 그것도 궁금하다. 이거 뭐 어떤 음악 많이 들었는지. 두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영감을 어디서 받냐 이럴 때는 사실 저는 드라마틱한 무슨 사건이나 에피소드보다는 그냥 커피 마시다가 잠깐 드는 생각도 메모해놓고 뭐 선배님이랑 대화하다가 드는 생각 메모를 많이 해놓은 다음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지 하면서 나중에 들여다보면서 좀 확장시키는 편인 것 같고요. 영향에 대한 얘기는 제 이번 타이틀 곡이 무얼 훔치지라는 곡인데 그리고 그게 10년 전에 냈다가 다시 내린 노래인데 내용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 가치관, 생각, 당연히 음악들 다 여기서 훔쳐와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저는 접니다 라고 말하고 살지만 실제로 진짜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만든 곡인데 선배님께서 제 음악 되게 좋게 얘기해 주시면서 모방은 어울리지 않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음악들을 모방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음악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음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엇 훔치지라는 가사가 저한테 요즘에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이승윤스럽다고 되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승윤스러운 게 뭘까? 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이 대답을 들으려고 빌드업을 한 거야. 그렇지. 아깝다. 저는 윤도현 모방하면서 아이. 제가 가을 우체국 앞에서로 고등학교 때 시험 봤거든요. 음악 시간에 뭐든 하나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칠 줄 알면 기타를 치고 리코더를 뭐 아무거나 해서 그냥 음악 선생님이 봤을 때 잘하면은 그냥 점수 주는. 고등학교 때? 네. 그치, 그런 시간이 다 있어 원래 고등학교 때 그런 게? 모르겠어. 저희 때는 있었어요. 남 앞에서 기타를 안 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쳐보고 와. 노래는 친구가 부르고 해가지고. 기타만 쳤어? 그때는 노래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 부르고 그랬구나. 기타 좀 승윤이 이 타이밍에 그럼 가을 우체국 앞에서는 아니면 오늘 이거 뭐 봐야 되는 악보 봐야 되는구나. 네. 노래는 알아? 노래는 압니다. 그래? 그럼 너가 노래해. 제... 가을 우체국 앞에서. 미안.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 해도 우뚝 서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정도로 몰랐네. 날 정도로 이야, 기가 막히네. 아, 영광입니다. 우와, 이거 연습도 안 한 건데. 근데, 야, 기가 막히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에너지를 낸다고? 아, 그래서 엄청 쫄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도 아,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 너무 잘하는데? 아우. 본인 노래 좀 해주면 제 안 되나? 노래요? 승윤이 거 이번에 낸 곡을 이번에 발표한 곡 타이틀곡 두 곡 중에 아, 혹시 어쿠스틱으로 좀 네, 조금이라도 되면은 그럼 방금 말씀드린 무얼 훔치지라는 곡. 무얼 훔치지? 자, 우리 박수로 알겠습니다. 무얼 훔치지? 생각을 좀 더 하려다 마음을 어지게 폈나봐. 대충 이불로 덮어놓고 방문을 닫았어. 선반에 숨겨놓았던 후회 하나 둘 꺼내서 읽으려다 그냥 말았어. 걸 외웠으니까. 낡은 하늘에 밝은 미소를 건넬걸. 왜 내가 바라볼 때면 녹슬어있는지. 노을을 훔치는 저기 언덕을 가도 멀지기. 태양은 언제나 멀지. 그럼 난 무얼 훔치지. 하루를 채우다 잠은 가루가 되나봐. 쓰러나 누워있다가 울어버렸어. 옷장에 숨겨놓았던 꿈들을 몇 벌 꺼내서 입으려다 그냥 말았어. 어울리지 않잖아. 밝은 하늘에 밝은 미소를 건넬걸.
훔치는 저기 언덕을 가도 멀찍이 태양은 언제나 멀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난 무얼 훔치지 태양은 언제나 멀지 이제 그만할래 날짜들보다 오래된 발자국처럼 너를 가 신발 아래서 들려와 포기하려 했는데 낡은 마음에다 너네는 밝은 미소를 건네봐 왜 내가 바라보아도 녹슬지 않는지 난 눈물을 훔치지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구나. 감사합니다. 뭔가 철학적인 어떤 자기 가치관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생으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참 귀하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 이 시골에 와서 이 이승윤의 노래가 여기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흥분된다. 아니 제가 지금 윤도현의 작업실에서 노래 부른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의가 바르러 사람이. 뭐 줄 게 없나? 받을 게 없나?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 이 노래는 언제 쓴 거야? 이게 2016년 조금 전 어간에 쓴 거. 이제 오래전에 이미 마음속에 품고 써놓은 곡을 대중들 또 세상에 이렇게 알리는 계기가 됐구나, 이번 앨범이. 맞습니다. 좋다. 근데 노래하니까 계속 노래만 듣고 싶네. 하나만 더 뭐 해줄 수 있나 혹시? 뭐가 있지? 잠시만요. 이렇게 에너지 내기 쉽지 않은데. 아니라. 232번째 다짐? 하루에도 수백 번씩 다짐을 하고 안 지키고. 난데? 네, 모두. 네. 그러나 또 이번만큼은 또 경건해. 오늘 하루는 진짜 제대로 살겠어 하는 그 다짐에 관한 내용이에요. 난데? 내 노래네. 나를 위해서 만든 노래네, 승민이가. 아유, 고맙다. 그러면은 하나만 부탁드려요. 부탁해. 와, 다 할 수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네. 숨을 쉬어. 다시 그리고 내뱉어.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야. 마지막만 달라요. 이렇게? 네. 가성이 이렇게 후져도 돼? 진성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박수! 멈춰있는 시간 위에 노래를 부르자 고장이 난 시계 속에
이제 24시간을 그쳤다. 번져있는 잉크비에 아침 햇살을 담아 건져올릴 하루를 담담히 써내려가보자. 미를 알지 못한 하루 속에 미를 하지 못한 시간 탓에 용기를 담지 못한 순간들에게 사과해야지. 이제 다가가야지. 숨을 쉬어 그리고 내뱉어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야. 정말 좋아하는데 숨을 쉬어 그리고 내뱉어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야. 야 좋다 이거. 이거 관객들이 이거 하는 거잖아. 너무 재밌는데 이거? 언젠가 내가 가서 객석에서 한다. 진성으로. 이거 한다 내가. 그 이제 욕 먹어요 객석에서. 아이 좀. 아 좋다. 이승윤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이 먼 곳까지 우주 대락스타가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승윤의 그 새 앨범 0집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윤 씨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했다 승윤아. 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노래도 많이 해주고. 감사합니다.